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의 세월호 선동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침몰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유족협의회와 이 좌파 시민단체 연합인 4.16 연대 이 두 곳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3명을 규정하면서 이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관계자들, 또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포함해서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국정원, 기무사, 해경 이런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이 퇴선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1시간 40분 동안 대기하도록 한 데 책임이 있다, 적절한 구조 조치를 못했다, 유족들을 사찰했다, 이런 각종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들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해 교전 때 북한의 이 침공으로부터 이 참수리 경비정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서부터 내각 군 관련 책임자들 전부 다 단죄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NLL을 넘어오더라도 먼저 우리 쪽에서 사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죠. 끊임없이 5년 동안 세월호를 우려먹고 선동하고 참으로 천안함과 대조가 됩니다. 천안함의 유족들은 8일 만에 당국에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 더 이상의 수색은 위험하기 때문에, 잠수사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8일 만에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했고, 아직도 6명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월호는 200여일이나 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시신을 찾지 못한 학생들은 국민의 가슴속에 묻혀져 있는데, 국민의 가슴에 묻었는데 굳이 그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고 200여일간이나 예산과 또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 작업을 강행하도록 했습니다. 천안함의 사망자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는 1억 800만 원을 희사했습니다. 해군은 이 돈으로 기관총 18정을 만들었습니다. 경비정 9척의 기관총을 장착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에 비하면 세월호 유족들은 훨씬 더 많은 거액의 여러 가지 각종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월호 20년 전에 발틱해에서 에스토니아 페리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비슷합니다. 강풍을 만났고, 그런데 이 화물 잠금 장치가 부실해서 순식간에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는 유람선이었고, 가족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852명이 죽었습니다. 시신을 못 찾은 사람은 757명. 스웨덴 정부는 3개월 동안 인양을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은 에스토니아 호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수중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757명의 영령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그 해역을 이름 짓고
일종의 추모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이 수도 시내에는 이 각종 세월호 같은 이런 요란한 추모 공간은 없습니다. 대신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이런 핀란드, 이런 주변의 이 국가들은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철저하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에 왜 구명정을 내릴 수 없었는가? 배가 기울었어도 구명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해서 배의 설계를 그 후로 바꿨습니다. 많은 안전 강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참사를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옆에 세월호 선동 5인방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얘기되는 13명의 무슨 단죄 처벌 대상자들, 그들이 아니라 이들 5명의 세월호 선동 5인방이 역사적으로 단죄되어야 됩니다. 1번 문재인 대통령,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은 이 대통령급과 똑같이 이 주요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은 대통령처럼 비슷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품위와 신망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이 세월호를 끔찍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민 아빠, 청와대 근처에 가서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끔찍한 욕설을 박근혜 대통령 측을 향해서 욕설을 해야 됐던 유민 아빠. 유민 아빠 농성자의 이 캠프에 가서 동조 단신 농석, 아스팔트 농성을 했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날 팽목항에 내려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사고로 희생된 불쌍한 어린 이 학생들의 영혼을 끔찍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낙연 총리. 지난해 이 세월호 침몰 시점을 전후해서 팽목항을 찾아가서 아주 하루 일정을 그냥 완전히 이런 식으로 뭐 세월호 추모 이런 일정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족들에게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게 되면 새로운 의혹이 본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본물처럼 쏟아진 의혹은 뭐가 있습니까? 그저 뭐 대통령 후보 한번 해보겠다고, 그저 얄팍한 이 세월호 정서, 세월호 유족 정서에 올라타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저런 선동적 발언으로 한 것입니다. 3번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시민의 공통의 공간, 문화공간, 또 즐거운 오락의 공간,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 국민의 공간, 이런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좌파 단체들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할 수 있는 공간을, 천막을 수년 동안 유지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천막을 이 천막 대신에 기억 공간이라고 하는 아예 이 시설을 만들어서 계속 이 좌파 세력이 세월호를 선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에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제동은 세월호 추모 집회뿐만 아닙니다. 세월호, 그리고 백남기, 광우병, 사드, 노무현, 이런 각종 추모 선동 집회에 참석을 해서 대표적으로 선동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벼천과 언론. 제가 어제 이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선동을 해댑니다.
세월호 내부를 촬영했다면서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세월호뿐만 아니라 무슨 모든 각종 사고의 잔해가 처참하고 끔찍합니다. 응? 하다못해 강아지, 개집이 타도 그 내부는, 응? 개집이 침수되거나 개집이 불에 타도 그 내부는 나중에 처참하고 참혹합니다.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지진으로 부서진 집, 태풍, 산불. 지금 산불에 불타버린 농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그런 잔해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랩으로 열심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예? 이것이 이 참혹한 이런 현재의 이 녹슨 이런 모습이 그날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선동 보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어뢰 때문에 허리가 두동강 난 그 절단면, 평택 해군기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천안함의 잔해는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단죄되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세월호 선동가들입니다. 감사합니다.